이렇게 집을 보고 날짜도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또 생겨요. 첫 번째로는 대출이 없고 주인이 거주하거나 공실인 경우, 두 번째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,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은 없는데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. 첫 번째 경우에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다른 보증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실 때 위험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.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. 보통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%를 초과하면 조금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집에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큰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. 계약을 하시기 전에 부동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계약하려는 집에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담보대출이 있고 보증금을 또 추가로 받게 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 경우도 생겨요. 그래서 보통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. 집은 똑같은데 전세가가 좀 많이 싼 물건들이 있어요. 이런 거는 보통 선순위 대출을 일부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.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. 대출이 너무 많은 집에 월세를 또 아끼자고 보증금을 높게 걸게 되면 만약에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시더라도 선순위 대출 금액과 월세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80%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. 세 번째,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. 이때는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게 맞는지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 내가 보증금을 내게 되면 임대인이 그걸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고, 기존 세입자는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게 잔금일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칠게요.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이 집을 계약할 거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돼요.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들어갈 집에 보증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들어갈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확답을 꼭 받아야 돼요. 만약 내가 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임대인이 그 날짜는 좀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또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을 해야 되고,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수 있는 날을 반드시 정하고 계약하셔야 거래사고가 발생하지를 않아요.